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산모들이 약을 먹고 많이 오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기형학의 기본 원리, 이거 뭐 저번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그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다고 책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 댓글 중에 가장 많은 댓글이 나온 게 바로 기형입니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해보고 그 엑스레이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대원칙이 몇 개 있어요.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제 기형학의 첫 번째는 그 기형 물질, 기형 발생의 감수성, susceptibility죠. 그 어떤 그 기형이 발생할 수 잘하냐 못하는 감수성이 예민하다 모르죠. 감수성은 유전형에 의존한다. 그래서 어떤 같은 거를 해도 어떤 그 개체는 기형이 잘 생기고 어떤 개체는 잘 생기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하죠. 노출 시기에 따라서 태아의 발달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착상 전기, 임신 4주까지죠. 5주부터 우리가 이제 8주까지, 5주부터 10주까지 우리가 임신하면은 수정 2주는 빠지는 거니까 그렇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는 임신 5주부터 10주까지는 배학이라 그래서 이때가 중요하다. 10주 이후에는 배아가 아니고 태학이다. 태아 애기죠, 애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한번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도표를 딱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얘기를 할게요. 그래 이제 2주라는 건 이제 플러스 2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주까지는 착상 전기라 그래서 수정 후 주수니까 이제 수정 전까지 하면 4주 말까지죠. 우리가 이제 기형 발생에 민감하지 않다. 그 결과는 오히려 유산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올, 오, 난의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세포 손상이 크면 세포가 아예 셀 데스가 일어나는 세포의 사멸이 일어나서 일어나지만 세포 손상이 크면은 사멸이 되고 세포 손상이 적으면 보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시기를 올, 오, 난시기다. 그래서 유산 아니면 정상환을 출산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약이 독하면은 조금 이쪽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배학이 엠브리오닉 피어리드라는 이 배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플러스 2회, 이제 5주부터 10주까지가 보면은 뇌발달, 신경관 결손 등이 쭉 지적 장애도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대혈관 전이, 심실, 중격 결손 등이 특히 6주까지, 8주까지, 그죠? 그 다음에 무지증 애기, 그 상지와 하지가 또 이제 이때 많이 생기고, 구개순, 구개열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태예요. 그리고 난청, 기형 2개의 하위와 난청, 소안구증, 치아 착색, 뭐 이런 거, 그 다음 구개술, 구개열, 여성 생식기 남성화 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 다만 이제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게 중추신경계는 막 16주까지 계속해서 발달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머리 발달이 중요하죠. 그래서 엽산제 14주 이상 드셔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대중요한 원칙은 기형 유발 물질, 그 물질이 비정상적인 발달을 일으키는 것은 아주 특정한 메커니즘에 따른다. 그래서 요인 특이성,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밥을 먹으면 손이 기형이 나오고 라면을 먹으면 발이 기형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아주 특수적인 기전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마다 이거는 뭐가 조심해야 된다, 뭐 소두증을 일으킨다, 이렇게 아주 되게 세분화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약물에 노출되면 네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다섯 가지죠. 근데 정상 빼고 정상, 유산 또는 기형, 이 세 가지만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발달 장애, 그리고 기능적인
손상이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 또 넘어가서는 이 기형 유발 물질에 노출이 되면 그 노출된 용량에 따라서 완전히 괜찮을 수도 있고 완전히 치사 확률도 될 수 있는데, 이게 그래프가 있어요. 처음에 무조건 1 먹으면 1 생기는 게 아니라 괜찮다가 어느 정도 역치를 넘어가면 급격히 그 가능성이 증가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 효과가 반감되는, 이제 머물고 있는 이런 곡선을 한번 보시고 말씀. 예, 요겁니다. 도주 리스판스라 그래서 기형 유발 물질이 용량과 반응. 이 이제 보시면은 요게 용량이고 요게 효과, 뭐 기형이 일어나는 효과인데, 용량이 처음에는 증가하더라도 기형이 발생하지 않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상의 용량이 돼야지 발생을 하는 이 역치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급속히 증가하다가 어느 정도 이상 용량이 더 이상 그 용량이 증가한다고 효과가 늘어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 예, 그래. 결론은 이 그래프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임신 중 약물의 기형 발생의 위험은 결국 기본 위험도, 우리가 약극도 안 하고 청정지역 아무것도 안 하고 살아도 3%의 기형 확률이 있고 그 중에 1%는 심각한 기형이거든요. 기본 위험도가 1에서 3%인데 대부분 약물의 기본 위험도는 요 범주 내에 들어가는데, 다만 탈리도마이드라 그래서 입던 약인데 요즘 안 쓰죠. 또는 이제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드름약,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그리고 일단 먼저 설명할게요. 항암제라든가 뭐 예를 들면 메소트렉세이트 같은 거는 20-30%의 위험도가 있다. 기형 확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아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해서 그 여드름이 중요하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결혼 직전에, 우리 결혼식 하기 직전에 얼굴을 좀 깨끗해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막 그 살도 빼는 약도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얼굴 괜찮아지라고 막 억지로 여드름도 없애다 보면은 또 신혼인데 또 임신이 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있다. 매우 주의해야 된다. 이상입니다.